안녕하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잘 봤습니다. 오늘은 이걸 바탕으로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이 세계로 좀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암호화폐 시장 변동성이 엄청나잖아요. 그 속에서 이제 1달러처럼 안정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스테이블 코인인데 그중에서도 오늘은 좀 특별하게 담보가 아예 없거나 아니면 일부 담보랑 정교한 알고리즘으로 가치를 지키려는 그런 유형에 집중해 보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또 어떤 엄청난 가능성, 그리고 동시에 아주 치명적인 위험을 안고 있을지. 네, 맞습니다. 보통 스테이블 코인 하면 달러 같은 법정 화폐를 은행에 넣어두고 발행하거나 아니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다른 코인을 담보로 잡는 방식이 일반적인데요. 알고리즘형은 그런 실물 담보가 없거나 적다는 게 가장 큰 차이죠. 대신에 어떤 코드, 수학적 모델,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 이런 걸 통해서 가격 안정을 이대려는 시도예요. 어떻게 보면 탈중앙화라는 암호화폐 정신에는 더 맞닿아 있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만큼 좀 아슬아슬해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줄타기 같다는 느낌? 그래서 오늘은 좀 흥미로운 사례들을 통해서 이 줄타기의 실체를 한번 파헤쳐보죠. 부분 담보 모델로 좀 안정성을 꾀하려 했던 프락스, 그리고 높은 수익률로 아주 공격적으로 나왔던 USDD, 그리고 또 정말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무너져 내린 루나와 USD 사태까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작동했고 그 결과가 우리한테 뭘 말해주는지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저희의 여정입니다. 자, 그럼 먼저 기본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할까요?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 담보 기반 코인이랑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가장 큰 차이는 역시 말씀하신 대로 담보가 있냐 없냐 또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냐 하는 겁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1달러 넣어놓고 1코인을 발행한다. 이런 식이라면 알고리즘형은 그런 직접적인 백업이 좀 부족하거나 아예 없는 거죠. 대신에 코인 가격이 목표치, 예를 들면 1달러에서 벗어날 때 미리 짜인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거죠. 가격이 너무 오른다 싶으면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좀 내리고 반대로 너무 내린다 싶으면 공급을 줄여서 가격을 다시 올리고 이런 방식입니다.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손처럼 시스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간다. 이런 거군요. 근데 담보가 없다면서요. 그럼 뭘로 공급량을 늘리고 줄이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토큰이 등장하는 건가요? 네, 정확합니다. 대부분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자체 생태계 안에 있는 다른 토큰, 이걸 거버넌스 토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자매 토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런 거랑 연동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블 코인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스테이블 코인을 시스템에 다시 반납하고 그 대가로 이 연동된 다른 토큰을 받는 거죠. 이러면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줄어들겠죠. 반대로 가격이 1달러 위로 올라가면 연동된 토큰을 시스템에 내고 스테이블 코인을 새로 발행받는 이런 구조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시장 참여자들이 이 교환 메커니즘은 항상 작동할 거야. 그리고 저 연동된 토큰 가치도 유지될 거야. 이런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점입니다. 메커니즘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 좀 보죠. 첫 번째, 프락스입니다. 이건 완전 무담보는 아니고 하이브리드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프락스는 처음부터 완전 알고리즘에만 기댄 건 아니고요. 부분담보라는 좀 현실적인 접근법을 썼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USDC 같은 좀 검증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을 상당 비율 담보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부분만 알고리즘으로 조절하는 방식인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시스템 안정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좀 커진다 싶으면 점진적으로 담보 비율은 낮추고 알고리즘 비중을 높여나가는 걸 목표로 했어요. 이 과정에서 자체 거버넌스 토큰인 Flux Shares, 줄여서 FXS라고 하는데 이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FXS요? 그건 어떻게 프락스 가격 안정에 기여를 하는 건가요? 그 연동 방식이 좀 궁금한데요. 네, 프락스를 발행하거나 소각할 때 이 FXS가 꼭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프락스 가격이 1달러보다 낮아졌다고 쳐요. 그럼 공급량을 줄여야 하잖아요. 이때 사용자가 1프락스를 시스템에 돌려주면 그 대가로 일부는 담보물, 예를 들면 한 0.8 USDC 정도, 그리고 나머지 0.2달러 정도 가치의 FXS를 받는 식이에요. 반대로 프락스 가격이 1달러를 넘어서 공급을 늘려야 할 때는 사용자가 담보물이랑 FXS를 시스템에 예치하고 새로운 프락스를 발행받는 거고요.
이 과정에서 FXS가 소각되기도 하고 새로 발행되기도 하면서 그 가치가 변동하는데 이게 또다시 프락스의 수요와 공급,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담보가 주는 안정성이랑 알고리즘이 주는 자본 효율성, 이 두 가지를 좀 결합하려는 시도군요. 일단 담보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시장이 느끼는 불안감을 좀 덜 수 있고, 그러면서 점차 알고리즘 역할을 늘려가면서 탈중앙성도 높이려는 전략. 이것도 영리한 접근 같은데요. 네, 이론적으로는 그렇죠. 실제로 프렉스는 다른 순수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거죠. 담보 비율이 낮아질수록 결국엔 알고리즘 부분에 대한 의존도가 커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랄까 아주 극단적인 시장 변동성이나 신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과연 이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버텨낼 수 있느냐, 이 궁극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는 거죠. 아직 그 시험이 끝났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안정성을 추구하긴 하지만 근본적인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가는 셈이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트론 생태계의 야심작이었죠. USDD입니다. 이건 저스틴 선이라는 인물이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USDD는 트론의 자체 코인, 네이티브 토큰인 TRX를 담보 겸 균형추로 사용하는 모델이었어요. 사실 구조 자체는 루나 USD랑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달러 가치의 TRX를 소각하면 1USDD를 발행해주고 반대로 1USDD를 소각하면 1달러 가치의 TRX를 돌려주는 방식. 결국 USD의 가치를 TRX와의 상호 교환을 통해서 1달러에 묶어두려는 그런 알고리즘 기반의 설계였죠. 근데 USDD는 특히 초반에 그 파격적인 이자율 때문에 엄청난 관심을 끌지 않았습니까? 제가 듣기로 연 30%가 넘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바로 그 점이 USDD 전략의 핵심이었고 동시에 가장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탈중앙화 USDT라는 이름과는 좀 안 어울리게 특정 플랫폼에 예치하면 연 30% 이상, 어떨 땐 더 높게도 아주 높은 이자를 주면서 공격적으로 사용자를 모았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USD 수요가 늘고 트로 생태계가 좀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높은 이자를 어떻게 계속 줄 수 있냐, 이거 결국 폰지 사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계속 나왔죠. 지속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요. 네, 그렇죠.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 없이 그렇게 고이자를 준다는 건 결국 나중에 들어온 사람 돈으로 먼저 온 사람 이자 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아주 거셌습니다. 특히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약세로 돌아서고 결정적으로 루나 USD 사태가 터지면서 이런 고수익 스테이블 코인 모델에 대한 불신이 완전히 극에 달했죠. 그래서 USDD 역시 여러 차례 1달러 패깅이 깨지는 좀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높은 수익률이 당근은 될 수 있어도 결국 장기적인 믿음의 기반이 되기는 어렵다는 걸 보여준 셈이죠. 아, 달콤한 유혹 뒤에는 큰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교훈이군요. 자, 이제 정말 피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루나와 USD의 붕괴 사건. 2022년이었죠. 암호화폐 역사상 아마 최악의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될 만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태아 생태계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UST 그리고 거버넌스 토큰 루나, 이 둘의 관계는 이 알고리즘 모델이 가진 내재적인 취약성을 너무나도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UST는 기본적으로 루나와의 교환 메커니즘을 통해서 1달러 가치를 유지했어요. 언제든 1USD를 가져오면 1달러어치의 루나로 바꿔주고 또 1달러어치 루나를 가져오면 1USD를 발행해주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약속이었죠. 여기에 더해서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디파이 서비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USD를 예치하면 연 20%에 가까운 고정이자를 줬어요. 이러면서 USD에 대한 수요가 정말 폭발적으로 커졌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혁신적이고 또 잘 돌아가는 시스템처럼 보였어요. 시가총액도 한때 수십조 원에 달했었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허무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린 걸까요? 그 결정적인 계기, 트리거는 뭐였습니까? 모든 건 USD의 그 1달러 패깅, 여기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면서 시작됐습니다. 특정 세력의 공격이었다, 아니다 시장 상황 악화 때문이었다, 여러 분석이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대규모 USD 매도 물량이 시장에 확 쏟아졌어요. 그러면서 USD 가격이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디패깅이 발생한 거죠. 바로 이 순간 이 알고리즘 철개의 약점이 그 유명한 죽음의 소용돌이,
데스파이어를 촉발시킨 겁니다. 죽음의 소용돌이. 그 메커니즘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게 루나랑 UST를 같이 파멸시킨 건지. 네. UST 가격이 1달러 밑으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손실을 피하거나 아니면 차익 거래를 하려고 UST를 시스템에 가져가서 약속된 1달러 가치의 루나로 바꾸려고 했겠죠. 예를 들어 UST가 시장에서 0.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면 이걸 싸게 사서 시스템에 넣으면 1달러 어치 루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도 나도 그렇게 하려고 달려들었겠죠. 시스템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하니까 루나를 계속 새로 찍어내야만 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루나 발행량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루나 자체의 가격이 폭락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UST 가치를 지키려고 루나를 막 찍어냈는데 그게 오히려 루나 가격을 떨어뜨리고 루나 가격이 떨어지니까 UST를 뒷받침해야 할 루나의 가치가 더 불안해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더 UST를 던지고 그야말로 악순환이네요. 네, 정확히 그겁니다. UST 가격 하락, 루나 신규 발행 폭증, 루나 가격 폭락, 루나 기반의 UST 담보력과 신뢰도 급락, 더 많은 UST 매도와 루나 교환 요구 발생, 루나 추가 발행 및 가격 폭락 가속화. 이 고리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된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UST와 루나 모두 가치가 거의 0에 수렴하면서 완전히 붕괴해버린 거죠. 이게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입니다. 와, 실질적인 외부 담보 없이 오직 알고리즘이랑 그 연동된 토큰의 가치 그리고 신뢰에만 의존하는 시스템이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네요. 투자자들 피해는 말할 것도 없고 시장 전체에 미친 충격도 엄청났고요. 네, 맞습니다. 수십조 원의 가치가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면서 정말 수많은 개인, 기관 투자자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아주 크게 훼손시켰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 코인, 특히 이런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를 서두르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이론적으로 아무리 우아해도 현실 시장의 어떤 공포, 탐욕,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외부 충격, 이걸 이겨낼 수는 없었다는 뼈아픈 교훈을 남긴 겁니다. 네, 엘루나 사태를 겪고 나니까 이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안정시킨다는 아이디어 자체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핵심은 결국 신뢰를 어디에 두느냐, 이 문제로 귀결됩니다. 담보 기반 스테이블 코인은 그래도 최소한 그 담보 자산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가치가 있다는 믿음을 기반으로 하죠. 물론 그 담보가 투명하게 관리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지만요. 반면에 알고리즘형은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 수학적 모델, 그리고 그 모델이 영원히 잘 작동할 거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집단적인 믿음, 바로 그 믿음 자체에 모든 걸 거는 구조예요. 이 믿음이 한번 깨지면 엘루나 UST처럼 순식간에 대규모 인출 사태, 그러니까 일종의 디지털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시스템 전체가 그냥 무너질 수 있는 거죠. 그런 구조적인 위험을 안고 있는 겁니다. 외부 충격에도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겠네요. 뭐 예를 들어 예상치 못한 시장 변동이라던가 아니면 거시경제 위기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요. 네, 그렇습니다. 든든한 담보라는 어떤 완충지대가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충격이 왔을 때 가격 변동성을 흡수하고 다시 안정성을 회복하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수 있어요. 수학적 모델의 완벽함이라는 이상과 인간의 심리,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지배하는 현실 금융시장 사이의 간극, 이것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이자 위험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살펴봤던 프렉스나 USDD 같은 모델들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루나와 같은 그런 비극을 피하고 이들이 살아남으려면 뭐가 달라져야 할까요? 미래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루나 사태 이후에 사실 전 세계 규제 환경은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에 극도로 비유호적으로 변했어요. 거의 고위험 투자 상품 취급을 하면서 강력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죠. 이런 환경에서 살아남으려면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첫째는 투명성이에요. 담보 구조가 있다면 그 구조, 알고리즘 작동 방식, 리스크 관리 방안, 이런 것들을 정말 남김없이 공개하고 검증받아야 하고요. 둘째는 실질적인 안정성 강화입니다. 프렉스처럼 의미 있는 수준의 외부 담보를 확보하고 유지하거나 아니면 정말 혹독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시스템이 회복될 수 있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단순히 뭐 탈중앙화다, 수익률이 높다 이런 구호만으로는 더 이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거군요. 규제가 본격화되면 알고리즘형 모델 자체가 설 자리를 잃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주요 경제권에서는 담보가 부족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거나 사실상 금지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하지만 또 기술 혁신의 관점에서 보면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 어떤 중개자 없이 작동하는 금융 시스템을 만들려는 시도 자체는 계속될 거라고 봐요. 루나의 실패를 철저히 분석하고 그 교훈을 반영해서 훨씬 더 정교하고 안전장치가 강화된 형태의 그런 알고리즘 기반 안정화 메커니즘이 미래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위험 관리와 투명성, 이 두 가지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겠죠. 네, 오늘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의 세계를 정말 깊이 탐험해 봤습니다. 담보와 알고리즘을 결합했던 프렉스의 신중한 접근, 또 고수익 모델로 야심차게 출발했지만 결국 난관에 부딪힌 USDD, 그리고 혁신의 아이콘에서 한순간에 몰락했던 루나 UST의 사례까지 이들의 여정을 쭉 따라가 보니까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현실의 벽 앞에서 어떤 도전에 직면하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정말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수학적 설계의 정교함만으로는 금융 시스템의 핵심인 신뢰를 완벽하게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신뢰라는 게 결국 시장의 극한 상황 속에서 시험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었네요. 루나 사태는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우리에게 금융과 신뢰의 본질에 대해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질문을 좀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FRA나 USDD 같은 모델들, 과연 루나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알고리즘형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떤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루나 사태를 겪으면서 여러분은 이 흥미롭지만 또 위험해 보이는 기술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셨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절대 강자죠. 하지만 논란 역시 끊이지 않는 USDT, 바로 테더에 대해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어떻게 테더가 지금의 이 막강한 지위를 구축했는지, 그 배경에 있는 담보자산과 투명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왜 시장은 여전히 테더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테더가 마주하게 될 규제 리스크와 불확실성은 무엇인지 좀 더 심도 있게 분석할 예정이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